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만 꺼내도 사람들이 말을 고르고 태도를 갖추던 때가 있었습니다.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굳이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상대가 먼저 한 박자 늦추던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느낌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말을 던집니다.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구이고, 부탁처럼 들리지만 실은 당연하다는 전제 위에 놓인 말들입니다. 이건 좀 해주셔야죠.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예전 같았으면 한 번쯤 머뭇거렸을 말들인데 이제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나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 질문은 자존심이 상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권위를 되찾고 싶어서 드는 생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여전히 조심하며 말하고 있고, 여전히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사람들의 태도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허전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앞에서는 사람들이 괜히 목소리를 낮춥니다. 말끝을 단정히 하고 쓸데없는 농담을 삼키고 선을 넘을 법한 말 앞에서 한 번 더 멈춥니다. 그 어른은 큰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지위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업적이나 경험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힘을 쓰지 않는데 힘이 느껴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분위기가 정리됩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돈에서 찾으려 합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예전에 높은 자리 있었겠지. 배경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거야. 하지만 조금만 주변을 자세히 보면 그 설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어른이 있고, 특별한 직함이 없어도 말 한마디 없이 분위기를 잡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말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아주 단호하게 짚어냅니다. 사람의 품격은 얼굴이 아니라 말에서 먼저 드러난다. 이 말은 말을 곱게 하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오며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했는지, 타인을 어떤 위치에 놓고 대화해왔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말에 배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얼굴은 세월을 숨길 수 있어도 말은 그 사람의 삶을 숨기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행동과 속도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노년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깊이를 판단합니다. 말이 급하면 삶도 급해 보이고, 말이 날카로우면 마음도 거칠어 보이며, 말이 많아지면 자기 중심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에 여백이 있고, 말에 절제가 있고, 말 속에 상대를 먼저 살피는 흐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단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나 권력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귀티는 말의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의 통찰을 빌려 나이 들수록 절로 귀티가 나는 사람의 말 습관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 습관들은 특별한 화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지식을 뽐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을 줄이고, 말을 고르고, 말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절로 조심하게 되고, 말을 함부로 던지지 못하며 당신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제압하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그 말 하나가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고 노후의 결을 바꿉니다. 그러면 절로 귀티가 납니다. 절로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 첫 번째 말 습관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습관은 조언보다 질문을 먼저 건네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중받는 어른이 되느냐, 아니면 점점 만만한 어른이 되느냐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살아왔느냐도 아닙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품격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쌓아온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을 얼마나 끌어낼 줄 아는가를 보았습니다. 즉,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어른이 되느냐의 기준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가장 첫 번째 말 습관, 바로 조언 대신 질문으로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대화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나 때는 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건 틀렸어. 정답은 이거야. 이 말들은 대부분 선의에서 시작합니다. 정말로 상대를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말 해줬다, 필요한 조언을 해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시선에서 보면 이 말들은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빠르게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아,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아직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구나. 이 대화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말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문을 닫습니다. 대화는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자리에서 이미 끝난 셈입니다. 조언하는 사람은 지혜를 나눴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정만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 말의 그릇이 작은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말이 상대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구조가 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어른을 가볍게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먼저 조심하는 어른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태도를 고르는 어른들은 공통된 말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언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선택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뭔가요? 여러 가능성 중에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남으세요? 다시 선택하신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이 질문들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바로 내놓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줍니다. 바로 상대의 생각을 꺼내주는 힘입니다. 질문은 나는 네 위에 있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받은 순간 상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방어적인 자세가 풀리며 자기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답을 받았을 때보다 스스로 말할 기회를 얻었을 때 훨씬 깊이 움직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진짜 지혜로 보았습니다. 질문에는 조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 존중을 전달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들을 가치가 있다. 사람은 존중받는 순간 마음을 엽니다. 둘째, 신뢰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신뢰는 상대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셋째, 대화의 균형을 지킵니다. 조언은 말의 주도권을 가져오지만 질문은 말의 주도권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대화는 가르침이 아니라 교류가 됩니다. 넷째,
품격 있는 여유를 드러냅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 굳이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절제. 이 여유가 사람들을 조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어른 앞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고르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옳음을 증명하려 들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어른은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답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을 존중해 준 사람을 훨씬 오래 기억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하는 말 습관은 상대를 이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선을 만듭니다. 이 태도가 쌓일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는 사람, 경험을 휘두르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조언이 나오려는 순간 입을 잠시 멈추고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나이 들수록 귀티가 쌓이는 첫 번째 말 습관입니다. 두 번째 말 습관은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더 듣고 싶네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늘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의 양이 많다는 것을 단순히 수다스러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흥분되어 있고 자기 통제가 느슨해진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하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아서, 해줄 말이 많아서,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이라서.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봤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중심을 잃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야기가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고 겪은 일도 많고 후회와 성취가 모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때는 다 그렇게 했어. 요즘 애들은 몰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훈계가 아니라 경험의 나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듣는 쪽의 마음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내 얘기는 여기서 끊겼구나. 이 대화는 이제 저 사람 과거 이야기구나. 지금 중요한 건 내 상황이 아닌가 보다. 이때 상대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예의상 아, 그렇군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용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침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많은 어른 곁에서 사람들은 처음엔 참아줍니다.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세 번째까지는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굳이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어른은 이렇게 느낍니다. 요즘 애들은 왜 속 얘기를 안 하지?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찾지 않네. 하지만 이미 대화의 중심은 오래전에 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관계를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먼저 조심하는 어른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앞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말이 더디면 기다리고 정리가 안 되면 침묵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중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을 건넵니다.
그 얘기 더 듣고 싶네요. 이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이런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대화의 중심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의 태도는 즉시 달라집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말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만 자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귀티나는 어른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말을 쌓지 않고 사람을 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귀티는 많이 아는 데서 나온다고, 경험을 많이 말하는 데서 나온다고. 하지만 정약용의 철학은 다릅니다. 귀티는 대화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상대를 중심에 두는가?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가 말하게 만드는 사람은 대화의 주인이 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의식해 보십시오. 내 이야기가 나오려는 순간 잠깐 멈추고 이 말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 얘기 더 듣고 싶네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쌓일수록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을 말 많은 어른이 아니라 말을 아는 어른,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귀티는 말을 더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말을 덜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귀티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나이 들수록 품격이 깊어지는 두 번째 말 습관입니다. 세 번째 말 습관은 판단을 말보다 늦추고 조금 더 들어봐도 될까요? 를 쓰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을 늦출 줄 아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약점으로 경솔한 판단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솔한 판단은 말에 먼저 나타난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사람의 품격과 그릇이 어디에서 가장 빨리 드러나는지를 정확히 짚은 말입니다. 귀티 없는 대화의 공통점은 판단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잘못됐어. 왜 그렇게 생각해? 말하는 사람은 이 말이 솔직하고 논리적이고 정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내 말은 끝까지 들을 생각이 없구나.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구나. 지금 이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평가구나.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아닙니다. 방어가 시작됩니다. 판단이 빠른 말은 상대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의 입을 닫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고 대화의 목적은 이해가 아니라 자기 방어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는 깊어질 수 없고 관계는 점점 얕아집니다. 겉으로는 대화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거리가 생깁니다. 정약용이 보기에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스스로 버리는 태도였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먼저 조심하는 어른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판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분명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을 바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떠올라도 입 밖으로 곧바로 내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감정 위에 놓여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결론 대신 이 말을 먼저 꺼냅니다. 조금 더 들어봐도 될까요? 이 한마디는
겉보기엔 아주 부드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당신을 평가하지 않겠다. 나는 이 대화를 끊지 않겠다.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이 한마디로 대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고 목소리는 낮아지고 말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대화의 주도권은 이 말을 한 사람에게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정약용이 말한 부드러운 주도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단을 늦출 줄 아는 사람이 말에 무게를 갖는다. 이 문장은 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말하느냐의 문제를 정확히 짚습니다. 말의 무게는 빠르게 반응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박자 늦게 나오는 말이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여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조급한 사람보다 여유 있는 사람을 조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판단을 늦추면 우유부단해 보일까봐, 리더십이 없어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은 다릅니다. 판단을 늦춘다는 것은 결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쌓일수록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말을 고르게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도 자기 말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티나는 어른이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중받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대화 중에 결론이 떠오르더라도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판단이 입술까지 올라오면 이 말로 바꾸십시오. 조금 더 들어봐도 될까요? 이 한마디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됩니다. 말을 빨리 하는 사람보다 말을 늦출 줄 아는 사람, 결론보다 과정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 들수록 귀티가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나이 들수록 빛나는 세 번째 말 습관입니다. 네 번째 말 습관은 감정 대신 거리 있는 표현, 제가 편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 습관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로 감정이 앞서는 말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앞선 말은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아주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으로 말할 때 진심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의 마음에는 그 진심이 공격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귀티 없는 말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이 먼저 튀어나온다는 점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불편함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건 너무하잖아요. 왜 꼭 그렇게 말하세요? 기분 나쁘네요. 이 말들은 모두 감정을 그대로 던지는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대화의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해결이 아니라 충돌, 이해가 아니라 방어로 흘러갑니다. 상대는 내가 뭘 잘못했지? 를 생각하기보다 왜 저렇게 예민하게 나오지? 를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솔직한 게 좋아요. 감정은 숨기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정약용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을 그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그대로 던지는 말은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귀티 없는 말은 감정을 해소하려는 말이고 귀티 나는 말은 관계를 지키려는 말입니다. 이 차이가 나이 들수록 사람의 품격을 갈라놓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먼저 조심하는 어른들은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불편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누구보다 정확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그대로 상대에게 던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 물러나 상태로 바꾸어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은 제가 편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아주 조용하지만 굉장히 단단한 말입니다. 이 말에는 비난도 없고 분노도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요소도 없습니다. 그저 현재의 상태만을 담담하게 전달합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의도를 해석하지 않고 다만 나의 상태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상대는 방어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부드러운 단호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만만해질 것 같고 감정을 낮추면 무시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낮추고 표현을 정제하는 순간 오히려 경계는 더 또렷해집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가장 강한 품격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훨씬 무섭고 훨씬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한 박자 멈추고 이렇게 바꿔 말해 보십시오. 기분 나빠요라는 감정을 그대로 던지는 대신 그 부분이 저는 편하지 않습니다. 로 바꿔 말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따지듯 묻는 대신 그 표현은 제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너무하네요라는 말 대신 그 방식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귀티는 화를 안 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기만 해서 생기지도 않습니다. 귀티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터뜨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말하는 태도, 감정을 상대에게 던지지 않고 나 자신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태도, 이 태도가 쌓일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그 표현은 제가 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논쟁을 벌이지 않아도 상대는 자연스럽게 선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나이 들수록 품격이 깊어지는 네 번째 말 습관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귀티는 설명 없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고 그 문이 닫히면 사람도 멀어진다. 이 문장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도덕적인 충고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 존중의 깊이, 관계의 온도는 모두 말에서 시작되고 말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평생 조심하며 살아왔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말이 가벼워지고 부탁이 요구가 되고 예전에는 하지 않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순간들.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이가 들수록 존중이 줄어드는 것 같을까? 정약용은 그 이유를 돈이나 지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성격이나 운명 탓으로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벼워지는 건 대부분 말의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통찰을 통해 귀티나는 사람의 말 습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조언 대신 질문을 던지는 말.
가르치려 들지 않고 상대의 생각을 끌어내는 말입니다. 내 말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말하는 태도. 이 한 끗 차이가 존중과 만만함을 가릅니다. 둘째,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더 듣고 싶네요라고 말하는 습관. 말을 많이 해서 무게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상대가 말하게 만드는 힘, 그 여백에서 귀티가 나옵니다. 셋째, 판단을 말보다 늦추는 습관.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부터 말하지 않는 태도. 조금 더 들어봐도 될까요? 이 한마디는 대화를 끊지 않으면서도 주도권을 조용히 가져옵니다. 말의 무게는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넷째, 감정을 던지지 않고 상태를 말하는 습관. 기분 나빠요 대신 그 표현은 제가 편하지 않습니다. 너무하네요 대신 그 방식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선을 분명히 긋는 말.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부드러운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말 습관에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를 누르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말 앞에서 조심해집니다. 말을 고르게 되고 태도를 낮추고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귀티입니다. 힘으로 만드는 존중이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지는 존중. 요란에서 생기는 품격이 아니라 절제에서 드러나는 품격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말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말을 고르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네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대화 중에 조언이 튀어나오려 할 때 질문으로 바꾸고, 자기 이야기가 길어지려 할 때 멈추고, 판단이 떠오를 때 한 박자 늦추고, 감정이 올라올 때 상태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먼저 조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을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그보다 먼저 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말을 고른다는 건 나 자신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노후의 결이 달라집니다. 끌려다니는 노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을 지키는 노후. 설명하느라 지치는 노후가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노후. 그 변화는 요란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